자, 김용민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피아 지방법원을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만주판사 황현이고요. 오늘도 역시 뭐 김용민 씨 자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실제로 지난주에 제가 네. 고소인으로 네, 피고소인으로 피고소인. 피고하고 피고소인이 다르다면서요? 네, 네, 그럼요. 네. 네. 피고는 재판정에서 네. 피고소인은 조사 단계. 네. 예. 정확하게 하면 피고인이 재판정이고 네.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입니다. 저도 모르게 피의자라고 했네요. 제가 지난주에 빤스 목사님이 고소하셔가지고 나갔습니다. 정말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걸로 저를 고소하셨어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제가 빤스 목사님을 사입이라고 그랬는데 그걸로 명예훼손으로 거셨어요. 그것도 허위 사실에 의해. 그러니까 본인은 사입이가 아닌데 내가 허위 사실로 사입이라고. 예. 아니 근데 그거는 의견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분은 더 몇 번이나 더 그 사입이라고. 양반분에 대해서 사입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피차 그런 거는 아니 그런 거는 서로 욕하면서 양해를 해야지. 사이비를 사이비로 받아쳤는데 그거는 인정해줘야죠. 예. 아니 그걸 갖고 고소를 하면 나도 고소하면 되겠네. 네. 그리고 정광훈 목사는 그 사회에서 차지하는 어떤 비중 같은 걸 비춰보면 사입이라는 정도의 표현은 감수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분으로 여겨집니다. 아, 그래서 네. 김용민 씨는 어때요? 김용민 씨는 사이비에 뭐 이걸 감수할 쓸 만한 위치입니까? 난 그런 거는 네. 고소 안 해요. 뭐 그런 거 가지고 고소를 해 그냥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지 뭐. 또 소개가 늦었네요. 소재인 변호사님 자리에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소재인 변호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마이클 잭슨 패션 오늘 또 그래. 원래 머리도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해야 되는데 아니, 뒤로 들어오셨어요. 뒤로 들어오셨어요. 문어커로 예. 아주 네. 들어오면서 멋있는 모습 아주 잘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신유주 변호사님 자리에서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아, 5월 5일 어린이날 한 번 쉬어가지고 제가 화요일 날 너무 방황했거든요, 마음이. 예. 우리가 나온 피아 지방법원 다시 보고 모니터 조회수가 30만 회인가 그래요. 예. 누나도. 네. 예. 제가 다시 본 것도 한 10번 이상 되니까. 네. 화요일 날 뭐 특별한 일 없으면 네. 집에 좀 들어갔어요. 그렇구나. 왜 이렇게 밖에서 방황을 하고 있어요? 아, 매주 와야 되는데 한 주만 쉬어도 이거 우리 힘드네요. 저 정영진 씨가 제가 심야에 라디오 방송할 때 네네. 아니 그 사람이 그 라디오 게스트는 잘 안 하는데 내 프로는 하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저 정영진 씨가 이게 김용민을 존경해서 그럴 줄 알았어요. 난 처음에는 근데 왜 나를 그랬어요? 너무 존경하고 또 선배로서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저렇게 또 나에 대해서 워너비가 그렇죠, 있나 보다 그렇죠. 이렇게 네네. 생각을 했는데 알고 네. 봤더니 그걸 핑계로 해서 안 들어가는 거구나. 밤에 나올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 놓는 그래서 거군요. 우리 그 정영진 씨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분께서 종종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네네. 오늘 생방인가요? 오빠 생각을 왜 5시간이나 하는 거야? 왜 안 들어와? 예, 생방이었습니다. 네. 예, 우리 정영진 씨는 거짓말 안 했어요. 대단하신 분이네요. 예. 정윤주 씨 최근에 연락 좀 하셨어요? 좀? 연락했어요. 예,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형님, 그래서, 아무래도 MBC가 저를 버릴 것 같습니다. 이 문자가 와가지고 네.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다 나 때문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정윤주 씨 전혀 아니잖아요. 예, 네. 방송국 놈들. 기사가 이렇게 쫙 올라가는데 저도 거기에 있더라고요. 같이 까칠남녀 출연했던 맞아. 출연자로 옆에 있어서 예.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런 생각을 좀 들게끔 소환됨. 만들어요. 거의 이런 식이에요. 그 정영진이가 뭐 마치 그 감염을 시킨 것 같은. 우리 아니 정영진 씨는. 근데 거기 자막을 맞아요. 너무 그렇게 좀 너무 세게 일부러. 쳤어요. 좀. 그래서 그게 캡처가 돼서 나가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진짜 그런 말을 한 줄 알아.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좀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예, 그 방송은 컨셉이었어요. 컨셉이었잖아요, 사실은. 뭐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있었죠. 왜냐면 이게 싸움을 붙여야 맞아, 그 맞아. 시청률이 잘 나오니까. 예, 아니 그러면은 그게 문제라면 EBS를 욕을 해야지. 물론 EBS도 욕했습니다, 당시에 그분들이. 네네. 근데 정영진 씨는 거기 불려 나와서 용역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출연자죠. 그런 예. 사람을 뭐 영염주의자로 이렇게 몰면은 곤란하죠. 그 출연료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그 TV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역할을 안 해주면 사실 출연료를 줄 이유가 없어요. 네. 그 역할을 충실히 했던 것 뿐이에요.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네. 저도 역시 그랬고. 네. 그렇기도 하고 그게 그렇게 논쟁을 딱 끌고 가야 이렇게 딱 이렇게 뭐 강하게 논쟁이 돼야 시청률이 또 나오고 그렇죠. 그런 거를 이용한 건데 네. 이제 와서는 딱 선 긋고 뭐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자막은 뽑고 강하게 뽑았어 너무.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방송국에 대해서 뭔가 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언론에 대해서. EBS에 할까요? MBC에 할까요? 둘 다요. 아, 농담이고 그 너무 이제 한 사람을 좀 뭐 이렇게 몰아가니까 네. 그 점이 좀 안타까워서. 아, 네. 뭐 사실은 뭐 그동안 방송 진행하는 사람들이 다 양해를 해줬는데 저는 이제 제도권 방송으로 돌아갈 마음이 이제 많이 사라졌어요. 아, 네. 그렇습니까? 모르죠. 또 연락이 오면은 연락이 안 온다는 할 거야. 수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 저녁 연락 안 온다는 거야 지금. 어? 너무 크게 웃는다. 아니 근데 이제 예, 예. 나는 이제 좀 그 방송사도 관행을 바꿔서 누굴 MC로 쓰고 싶다 그러면은 계약서부터 작성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정확하게. 이게 사실은 서로 좀 양해하는 바가 있어서 저도 그 말 동의합니다. 출연료를 얼마나 주시는지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고 나중에 이게 얼마나 네. 통장에 들어오잖아. 그리고 그걸 나누기 4 하는 뭐 이런 식의 저만 그런 게 아니군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당신 뭐 해당 명시해야죠. 페이가 얼마다. 네네. 뭐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당신하고는 뭐 6개월, 1년, 2년 계약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계약 갱신을 해야지. 뭐 그냥 뭐 방송사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이용직이에요. 다음날 빨리 맞아요. 잘리고 일용직. 말이죠. 딱 네. 그 말이 적합하신 것 같아요. 근데 방송국 입장에서도 계약서를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출연자들의 그 논란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명백하게 잘못된 실수가 출연자한테 보이면 출연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방송국 입장에서는 좀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출연자 선별 과정에 네, 있어서 네. 뭐 예를 들어 정준영 씨 사건이나 이런 거는 1박 2일 같은 프로그램에 사실 피해를 많이 받잖아요. 아니 그 CF는 그렇게 계약하지 않습니다. 네, CF는 그렇게 실제로 해요.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CF 같은 게 뭔가 이제 연예인이 사고를 쳐서 하면은 출연료의 3배를 묻는 게 아니에요. 제작비의 3배를 묻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작비가 뭐 여러분들 되게 출연료의 3배라서 뭐 1억 받으면 3억을 물어줘야 되는 줄 아니고 거의 제작비 한 10억 나와요. 그럼 한 30억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에서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안 그래야 된다는 계약도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이 사회적 발언을 안 하려고 하고 네, 피하죠. 뭐 네. 이런저런 또 추문에 휩싸이기 싫어가지고 굉장히 신중한 모습이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었군요. 네네네. 네. 저는 근데 어쨌든 라디오 하실 때 모습이 너무 좋았고 이게 라디오 진행하실 때 귀에 쏙쏙 들어오고 네. 그래가지고 또 라디오에서 저는 꼭 만나 뵙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네, 제 마음속에서 항상 울리고 있어요. 아 김영민 씨 얘기인가요? 데니쉬를 드시면 돼요. 저는 김영민 씨, 네. 김영민 씨 팬입니다. 네.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네. 구독 우리 100만 갑시다. 그래요. 김용민 우리 저 형님 좀 많이 응원 좀 해주시길 네, 진심으로 좀 바라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 최고의 진행자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요즘들 맞습니다. 시사 쪽은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네. 제가 왜 여기 붙어 있겠습니까? 맞아요. 아니면 나갔지 나는. 배울 게 없으면 나가지.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뭐야? 맞아. 뭐 좀 주워 먹으려고 옆에 있는 거 아닙니까? 형님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저도 방송 여러 개 하는데 화요일이 제일 즐겁습니다. 아이고. 네, 화요일 키아지 방법원. 제가 너무 진짜 꼭 옮겨붙는데 어떡하죠? 큰일 났네 이거 네, 진짜. 슬슬 쳐낼 때가 됐어요. 예. 너무 옮겨붙어 부담되고 있어요. 네. 4년 여기서 버텨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제 광고 가시죠. 예. 네, 광고부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키위 광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제스프리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무 좋아요. 제스프리. 최고의 브랜드죠. 예. 자, 뉴질랜드 프리미엄 키위 브랜드 제스프리의 골든 키위입니다. 골든 키위. 그 외에 그 골든 키위 말고 뭐라고 그러죠? 일반 키위라고 합니까? 그린 키위라고. 그린 키위, 그린 키위. 그린 키위. 그린 키위보다는 이게 훨씬 당도가 높죠. 네, 그것도 좀 비싸요 이게. 비싸요. 자, 예. 제스프리에서 수입되는 골드 키위 중에서 138g에서 148g 네, 가장 씨알이 큰 왕 특대 전복 사이즈의 키위입니다. 자, 어린이 주먹만한 크기인데요. 그동안 이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압도적인 달콤함과 강력한 식감을 경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맛은 적고 달콤한 풍미가 아주 진한 네, 신맛은 적고 맛있다. 달콤한 풍미가 진한 골드 키위를 하겠습니다. 골드가 맞습니까? 골든이 맞습니까? 골드, 예, 골드 키위입니다. 예. 자, 그린 키위는 달콤함보다는 새콤함이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혐오합니다. 왜요? 새콤한 거 싫어요. 저도요. 네. 저도요. 자, 그러나 이 새콤한 거 달콤함을 좋아하시구나. 좋아하시는 분들 비타민을 또 많이 또 진짜 자연 비타민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골드 키위 한번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달콤함이 강력합니다. 자, 이 골드 키위 너무 비싸서 먹기 힘들었던 분들 이 기회입니다. 제스프리 골드 키위 왕특대과 왕특대과 네. 2.1kg 15개 들어간 거 22,000원. 이 가격에 못 사요. 야. 네. 이게 전 사실 과일을 안 사 먹어서 네. 모르는데 엄청 싼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와, 진짜. 자, 제스프리 골드 키위 왕특대과 4.2kg. 요건 이제 30개가 들어갔어요. 아까는 15개 22,000원인데 요거 30개 들어갔는데 4만 원입니다, 여러분. 와. 자, 그리고 제스프리 골드 키위 왕특대과 5.7kg. 요거는 최대 41개가 들어간 겁니다. 이것도 45,000원에 보십니다. 45,000원에 구입하면 제일 좋겠네요. 예. 자, 5.7kg 대용량 사이즈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네. 수량 대비 압도적 최저가이기 때문인데요. 인터넷 최저가가 5만 원 선인데 김용민닷컴은 5,000원이 쌉니다. 45,000원입니다. 자, 4인 가구 이상이라면 무조건 대용량으로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뭐 지나가다 하나둘씩 또 까먹다 보면은 금방 또 바닥이 날 수 있어요. 이거 그렇게 과일 쌓아놓고 이거 못 먹어서 썩으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리가 없는 키위입니다. 네. 많을 것 같지만 맛을 보면 생각이 달라져요. 1인 가구라도 키위를 좋아하신다면 대용량 사이즈 추천합니다. 45,000원. 최대 41개 들어있는 5.7kg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 키위는 후숙을 하면 더욱 달콤해지기 때문에 요저 냉장고에서 천천히 후숙을 진행하면서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져봐서 살짝 말랑해졌을 때, 지금이 그 상태인 것 같습니다. 드시기가 좋습니다. 자, 김용민닷컴에서 최상급의 제스프리 골드 키위를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 드셔보셨어요? 네, 진짜 정말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이거 진짜 봐요, 이거. 맛있어요. 너무 과즙이 막. 네. 넘쳐. 과즙이 막 넘치고. 어휴, 그리고 그래요. 저도 신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싫어한다기보다 신 거를 먹으면 몸에서 반응이 와요. 막 인상이 막 써지고. 나이가 들으면 약간 신 거를 안 좋아하게 되는 맞아요,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이게 시지가 않아요, 여러분. 반을 갈라갖고 이렇게 진짜 맛있다. 먹으면은 정말 쉽게 먹을 수 있어요. 숟가락으로 이렇게 우와. 파먹으면. 이거 육즙이 정말 대단합니다. 네. 과즙이겠지 뭘 과즙. 육즙은 고기잖아요. 과즙. 어우, 근데 진짜 맛있다. 진짜 이 이게- 달달함이 완전 입에서 계속 감돌아요. 과육즙이라고 해야 되겠지? 과육즙. 과육즙. 와, 거의 육즙에 가까운. 아유, 국물 뚝뚝 떨어진 거 보세요, 이거. 난 지금 태어나서 처음으로 키위를 2개나 먹고 있어요. 왜냐면 과일은 잘 안 드세요? 엄마가 까서 먹여주거나 아내가 까서 먹여주지 않는 이상 저는 안 먹거든요. 아니, 이런. 네, 아니 그러니까 안 먹는다는 얘기예요 거의. 맞아. 근데 손대지 않는다. 네. 저는 키위를 싫어해가지고 우리 아내가 또 너무 이거 저 골드 키위 이런 거 안 좋다고 그 그린 키만 사오는데 네. 저는 누가 주기 전에도 아니에요. 떠서 먹여주기 전에는 안 먹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럴 정도. 네. 그러나 이게 달라요. 제스프리 골드 제스프리. 키위는 직접 이건 구매까지 내 손으로 하고 싶은 그런 아주 키위의 전혀 새로운 전형과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아이고. 이 안에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제가 한 2번 뜨니까 이 안에 과즙이 고여 있어요. 맞아요. 물처럼.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싱싱할 수가 있나? 너무 이- 맛있어요.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배달이? 야, 이거 더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방송할 때 더 먹어도 돼. 내가 갖다 이게 드릴게요. 끝나면 못 오, 먹어요. 진짜. 더 먹어야 돼. 아니 이거 감자만해요? 진짜 감자인 줄 알았어 아까 들어올 때. 근데 뉴질랜드 감자예요. 네, 나 감자인 줄 알았어요. 형님. 예. 와, 오늘 너무 영양 신난다. 보충 제대로. 아, 너무 하고. 맛있어. 진짜 맛있다. 제스프리. 그리고 먹기가 너무 편해요. 귤 사랑해요. 까먹는 것보다 더 편해요. 어떡해. 이것 봐. 국물 뚝뚝 떨어지려 그래. 아니 이렇게 좋은 방송입니다.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맛있는 거를 먹고 영양 예. 보충도 하고요. 진짜 이거 저는 바로 주문합니다. 정말. 이거 이게 정말 맛있다. 하늘이 내린 키위예요. 하늘이 내린 키위. 와. 이거 사실 우리 또 시청자 남자분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거 집으로 5월 8일 어린이날 어버이날 지났지만 부모님 댁으로 선물로 보내드려도 참 좋아하시겠네요. 그럼요. 진짜 이거 좋아하시겠다. 우리네 어머님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 키위는. 네. 사실 골드키위가 약간 저는 솔직히 부의 상징처럼 느껴졌거든요. 글쎄 말이야. 근데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이네요. 그건 영수민을 위한 가격이에요. 와, 이거 네. 진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5.7kg짜리를 사면 한 개당 1,1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네. 1,100원에서 1,500원 어머, 사면 세상에. 엄청 싼 진짜 거예요? 싼 거 저렴한 거. 그럼요. 나 이거 옛날에 이거 크기가 한 개 몰라서. 2,500원 정도. 크기가 크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야 이거 봐 이게 물 생긴 거 봐. 이거 좀 신기해 죽겠네 이거 어떻게 보여드리지? 너무 맛있어. 한 10분쯤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과일이 먹고 싶은데 신 걸 못 먹어갖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딸기도 좀 시더라고요, 저는. 시큼하죠. 예. 근데 와 이거 정말 안 셔. 어. 와 너무너무 달콤하고. 너무 맛있어요. 와, 한없이 진짜 오늘 먹게 진짜 되죠. 맛있다. 들어왔네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제스프리. 제스프리. 아 제스프리 이거 진짜 부의 상징. 뉴질랜드의 프리미엄 맛있다. 키위 여기 지금 브랜드입니다. 3개째 드시고 있어요? 예. 4개째 네 드시고 개째? 있어. 와, 저도 진짜 네 개째. 오, 진짜 너무 짱이에요. 맛있어. 완전. 어떡해. 그 좀 달콤한 그 달달한 또 그 과일이 필요한 때예요. 이럴 때는 맞아요. 제스프리 골드 키위를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피하 지방법원 본격적으로 첫 번째 사건부터 좀 우리가 좀 다뤄봐야겠죠? 네. 네. 손정 변호사님 첫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그 정경심 교수가 석방이 됐습니다. 그렇죠, 얘기해야겠죠. 지난해 예. 10월에 구속이 되었는데 이제 6개월 구속 만기로 인해서 5월 10일 날 석방이 되셨고요. 네네. 이제 그 전에 검찰이 추가 구속 영장을 청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구속 영장 범죄 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불구속으로 기소된 것인데요. 예를 들면은 차명 주식 거래, 증거인멸, 뭐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서 추가 구속 영장을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재판부가 이제 추가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정경심 교수에게 도주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혐의 사실에 대해서 증거 조사가 실시돼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다라고 해서 영장이 기각되어서 이제 지금 석방되어서 앞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아니 변호사님 석방 예상하셨나요? 아 저는 좀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오. 반신반의 했는데요. 네. 저는 나오는 변호사님 거는 어떠셨어요? 확실한데 네. 이게 이제 영장 기간 만료가 아니라 약간 보석. 보석으로 나오지 않을까, 직권 보석으로 나오지 않을까. 네. 왜냐면 검찰의 그런 악을 쓰는 거를 법원이 단칼에 자르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랬는데 그냥 네. 기간 만료로 석방이 돼서 네.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사실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증거인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네, 이제 사실은 그렇죠. 네. 아니 근데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는 것에 뭐 특별한 의미, 그 여기 이런 그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는 것을 통해 재판 결과를 뭐 미리 좀 짐작을 한다든지 그건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검찰이 이번에 그 추가 구속 영장을 신청을 하면서 네. 24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사례를 들면서 이제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도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 추가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실형이 이제 예상될 경우에는 보통 구속 영장을 그러니까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추가 주장을 예.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그거에 보면 그런 검찰의 주장에 비춰 본다면 뭐 실형 중대한 뭐 예를 들어 중대한 형이나 실형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해석할 수는 있겠죠. 아. 네. 근데 저는 이게 처음에 기소 자체가 무리였잖아요. 네. 무리였는데 한편으로는 뭐 검찰이 계속 이제 물고 늘어졌던 거는 증거인멸이었어요. 네. 뭐 PC를 반출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 부분 때문에라도 이건 구속영장이 반드시 발부되어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 그래서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됐는데 그 보석을 하기에는 아직 이제 증인신문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시간이 이제 6개월 동안 많이 진척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특별한 게 안 나왔죠? 검찰이 그 증거 목록을 굉장히 늦게 교부해줬어요. 그랬죠. 재판장이 직접 제발 증거 목록을 좀 교부를 등산을 해달라 해줘라. 그래야 이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래야 그 피고인 쪽에서 네. 뭐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렇죠. 뭐 계속 왜 니들이 그걸 쥐고 풀질 않느냐. 아 그럼 저 사람 어떻게 그 맞대응하라고 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검찰이 그거를 굉장히 이걸 늦게 제출하면서 오히려 재판부가 편파적이다. 뭐 재판부에 오히려 막 그렇게 뭐 수사 검사들이 다 떼거지로 나와서 막 항의성으로 막 이렇게 재판을 어떻게 보면 방해하는 식으로 소송 그랬죠. 진행권을 방해하는 식으로 하고 재판을 무리하게 진행을 해 왔는데 이 재판 과정에서 나온 일들이 정말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일들이
체험활동 확인서 이 사실이 허위가 기재되어 있는지 이게 뭐 몇 시간 뭐 체험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예를 들면 우리도 했던 인턴, 거지만 뭐, 인턴인데 이제 어떤 건 인턴이고 어떤 건 체험활동 확인서예요. 네네. 그런데 뭐 허드렛 일을 한 거 아니냐? 그럼 허드렛 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왜 허드렛 일 안 썼나? 이거 허위다. 그랬죠. 막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법원에서 이거 뭐 이거를 끌고서는 네.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기에는 저는 그건 아니었다고 봐요. 이것도 거의 업무 보조 약간 이런 거로 써주지 사실 허드렛이라고 안 쓰잖아요. 네, 그렇죠. 허드렛이라는 말을 잡일 뭐 약간 이렇게 안 써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제 재판부가 지난번에 사실 정경심 교수가 보석 청구를 했었는데 그 기각이 된 적이 있잖아요. 그때 네. 재판부가 기각 사유로 삼았던 것이 이제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 증거 인멸을 우려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됐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이런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증거 조사가 증인신문이 거의 다 끝났고 여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어느 정도 이 사건이 이제 어떤 사건인지 파악을 한 것 같아요. 이건 뭐 이건 이제 그냥 제 감이 개인적인 왔다? 감이 온 아, 것이 아닌가. 법원 그래서 쪽에서? 왜냐면은 예, 검찰 쪽에서는 아직 한인섭 교수, 그러니까 서울대 인권법센터 그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그 교수에 대한 증인 신문이 안 끝났으니까 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음에도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 기각을 한 것은 네.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거 한번 그림을 봤을 때 네. 지금 이런 상황은 그러니까 사실 그 보석을 예상하셨던 분이 꽤 많으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법원에서 불구속 이제 지금 법원에서 이렇게 재판을 하는 불구속 수사라고 해야 되나요? 재판이요. 불구속 재판이라고 해야죠. 네. 불구속 재판을 하는 이유는 전체적 그림을 봤을 때 그러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그걸 어떻게 보기는 얘기를 조금 해요? 어려워요. 그건 원래는 어렵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에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불구속 재판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피고인이 도주 가능성이 있거나 뭐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또는 뭐 범죄가 중대해서 실형의 가능성이 많으면 그때는 이제 미리 그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속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재판 결과가 이렇다 저렇다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네. 그래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일단 뭐 구속됐다고 하면은 이 새끼 단단히 네. 걸렸구나. 네. 그렇게 인식하죠. 그렇게 인식을 하죠. 네네. 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무슨 검찰로부터 소환장 날라도 그렇죠. 소환장 날라와도 아니 그 이전에 네. 수사에 착수했다. 그렇죠. 기사만 맞아요. 나와도 어떤 아니 김남국 혐의로. 봐봐 네. 선거 당일에 수사에 착수했다 이 보도가 나왔잖아요. 아니 쉬지도 않아 쉬는 날에 그 매기려고 한 거 아니에요 김남국이를. 어떤 혐의로 네.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하고 압수수색 영장 맞아요. 발부된 거 아니냐. 네. 압수수색 영장 발부되면은 재판부에서 이거 범죄 소명된 거 아니냐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검사의 수사가 들어왔다.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라고 알려주면 그냥 거의 인식이 끝났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잖아요, 그냥 사실. 네. 예. 우리 두 변호사님 네. 지금 단계에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 예측이 가능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표창장 위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모펀드 말고 네, 사모펀드 말고 지금 예. 한참 표창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 전격적으로 기소를 할 때 검찰이 뭘 들고 기소했을까 그게 되게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공소장을 딱 보니까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 검찰이 아무런 증거 없이 제가 봤을 땐 검찰이 일단은 그 뭐 예를 들면은 그 뭐 봉사활동 기간에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 기간이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고 그리고 최성해 총장의 진술이 자기는 발급해 준 적이 없다. 아니 그럼 총장이 모든 표창장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검찰이라면. 예. 1년에 몇만 건씩 내죠. 네, 예. 우호적인 진술이 딱 나왔잖아요. 검찰 측 진술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는 내가 정경심 교수 딸에 대한 표창장 발급했으면 그거는 무조건 기억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없는 거 보면 발급해주지 않았다. 이 진술 하나로 밀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표창장 그 위조라고 검찰이 처음에 냈던 공소장은 그건 못 쓰는 거예요. 그거는 공소 사실이 자기들도 봐도 아닌 거예요. 네네. 아니니까 그거는 그냥 사실은 그 공소장은 어떻게 보면은 무죄가 이제 나와야 돼요. 그건 확실하게. 네. 네, 그건 못 쓰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합니다. 네. 공소 변경 신청하는데 그 변경 신청하는 것도 좀 의문이에요. 너무 의문. 저는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에서 고민을 해봤는데 그 SBS 보도가 네. 9월 7일에 이렇게 보도가 되었어요.
정경심 교수가 반출하려다가 그 이미 제출한 PC, 그 PC에서 총장 지인 파일이 발견됐다. 네. 이렇게 그래요. 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SBS가. 단독입니다라고. 근데 뭐 검찰에서는 뭐 아무런 뭐 대꾸가 없었고 그리고 나서 저도 근데 그 생각을 했거든요. 직인 파일이 발견돼? 그 예를 들면 반출하려고 들고 나가려고 했 저걸 직인으로 뭐 한 거야? 네, 이렇게 들고 생각한 나갔던 거죠. PC에서 예. 심지어 좀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9월 7일 날 보도가 나가고 그 다음에 9월 10일에 검찰이 물론 다른 이제 강사 휴게실에 벌어져 있던 PC에서 갑자기 검찰이 조국 폴더다라고 네. 발언을 하면서 그 PC를 열어봐서 그 PC에서 9월 10일에 뭐 이렇게 스캔한 뭐 이미지 파일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는데 네. 이게 되게 의문인 거예요. SBS는 분명히 정경심 교수가 들고 나갔던 그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검찰은 그때 발견하지 못했고 보도가 먼저 나가고 사람들의 눈이 다 거기로 쏠렸을 때 사실 우린 모르죠. 그걸 네.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검찰밖에 없으니까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깜깜이일 때 그 발표 딱 해놓고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 발견된 거예요. 맞아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제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지만 야 이거 이렇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심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심었을 수도 있겠다. 갖다 넣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그런 생각까지 대박. 드는 야, 거예요. 그런 정도면은 이건 뭐 그거 완전 조작한 도저히- 거네요, 사건. 조작한 거지. 도저히 그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고 어디까지 제 말씀하신 거죠. 의견, 개인적인 그렇죠, 어떤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뭐지? 강사실 PC는 정말 이상하긴 해요. 이상해요. 너무 이상한 점이 많아요. 왜냐면은 그 조교한테 이미 제출을 받는 과정에서도 어떤 조교에게 심리적 압박을 이제 해서 그거를 가져갔다는 게 이제 조교의 증인신문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다음에 그 컴퓨터를 원래 압수수색했으면 그 파일을 이제 증거를 맞아. 추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 누구든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조교도 참여시키지 않았고 정경심 교수도 참여시키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검찰만 있는 상황에서 그게 추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마지막에 정경심 교수 변호인이 끝까지 주장을 했던 게 이 PC 안에 뭐가 있는지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검찰은 못 보여준다. 뭐 안에 판결문이 있어서 개인정보 침해가 있다 이러면서 끝까지 안 보여주다가 내 결국 컴퓨터인데. 보여준 거예요. 예,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좀 하여튼 그게 이상하네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 저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네네. 그런데 이렇게 이상하다고 의문만 들으면 와 진짜 온갖 상상이 가능하네요. 예, 이게 진짜. 의상하다고 의문이 나만 한 게 아니라면 재판부도 의심스러울 때는 네.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뭔가 석연치가 않다. 이 증거로 인해서 범죄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면 이건 이미 피고인의 이익으로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어쨌건 그 뭐 총장이 모든 표창장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모르던 표창장도 존재했고 그리고 위임이라는 게 전결 형태도 있고 하니까 모든 거를 다 관리했다는 그런 거는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고 그래서 남는 게 있다면 의심스러운 증거가 남았다. 그러면 의심스럽기 때문에 저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뭐 결론적으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거 불충분 네, 또는 뭐 증거 입증 불충분, 부족. 입증 네, 저도 부족입니다.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나와야 될 거라는 입증이 안 됐다고 생각은 보시는데. 드는데요. 네. 일단 이거는 뭐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맞다. 그 인턴 활동 확인서나 뭐 고등학교 체험 활동 확인서에는 뭐 약간의 과장이 들어가 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홍조류 실험인가 공주대 인턴에서는 그런 네. 물 갈아주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어려운 일이라고는 하지만 그걸 가지고 조금 잘 써준 거는 맞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엄밀히 말하면은 이거는 뭐 허위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검찰이 왜 허드렛 일이라고 안 쓴 건 허위 아니냐라고 몰고 갔던 것처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과연 범죄인지. 예, 이게 범죄인가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어떤 위계에 아. 해당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번 재판부가 아마 처음으로 판결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정경심 교수 12차 공판이 열렸는데 그 단국대 제1저자로 논문에 올려줬던 그 교수의 아들이 이제 증인신문을 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아들도 어딘가에 논문의 제1저자로 되어 있고 어딘가에서 인턴 확인 증명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과연 서로 약간 뭐 조국 품앗이, 교수 예. 품앗인데 이건 또 나중에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네네. 이게 뭐 한영외고 차원에서 어떤
코디라는 그런 게 있었나 학교에서. 봐요. 학교 안에서 그 한영외고 차원에서 이제 그런 디렉터가 이제 그 유학반 학생들의 이제 스펙을 쌓아주기 위해서 어떤 그런 활동들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푸마시가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부모들끼리 너도 해줬으니까 개인적인 나도 푸마시가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 유학반에서는 그런 스펙이 좀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네네네. 그 단국대 그 아들, 교수 아들도 만약에 그거를 조민 그 조국 교수 딸처럼 하나하나 자기소개서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갔으면 그 아들은 기소가 과연 안 됐을까. 그런 점에서 이게 과연 지금 그 당시 상황을 재판에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모든 관행이 다 그랬기 때문에 뭐 누구든 봐줘야 된다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 당시에 다 그랬다는 거예요. 맞아요. 다 그랬다는 거예요. 네. 예, 뭐 유독 이 정영심 교수만이 아니라 유독 다 뭐 그분만 그랬다는 게 아니라 다 그랬던 건데 학생부 시절이니까. 예. 이 약점을 이제 검찰이 이용했다라고 보는 거. 예, 이게 합리적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을 제가 봤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이게 입시 업무를 이제 입시 사정관들의 업무를 방해했다. 위계를 사용해서 입시 사정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하는데 입시 사정관들은 이 제출한 학생들의 그 체험 활동 확인서, 이 체험 활동 확인서가 100%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시 사정관들이 이 내용을 봤을 때 이렇게 제출하면 그 내용을 볼 거 아니에요. 체험 활동 확인서에 대해서 저자, 일저자. 뭐 아니요. 그 논문에. 부분은 대출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단국대 논문 제일 전은 제출 제출되지 자체가 안 않았어요. 됐어요. 아, 제출되지 않았군요. 네, 그러면 이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 가서 오인한 인터. 상황인데요. 예, 제가 오해했네요. 예. 네. 아니요. 오인하신 게 아니라 네. 이 부분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소변 선생님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데 검찰이 이 제1 저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파헤쳤거든요. 근데 말씀하시죠. 그 논문 자체는 이제 제출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 단국대 논문 자체도 이제 기사를 보면 그 대한병리학 학회지에 올라갔던 건데 그게 취소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이다. 이런 기사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번 12차 공판에서 그 대한병리학회에서 그런 편집위원을 맡은 그 카톨릭대 정모 교수가 이제 증인으로 나와서 얘기를 하기를 그 제일 저자로 기재된 논문이 취소된 거는 맞다. 그런데 그거는 조국 교수 딸 때문에 취소된 것이 아니라 그 논문 자체의 어떤 공동 저자나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제일 처음에 이게 단국대 제일 저자 논란이 됐을 때 저희 피아 지방 법원에서도 그때 막 49도 압수수색 시작할 때 그때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맞아요. 예. 저도 이공계 교수님한테 한번 개인적으로 이제 여쭤보고 이제 검토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뭐 연구 윤리에 위배될 소지는 있어도 제일 저자를 누구로 할지는 교수 마음이다. 라고 이제 했었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뭐 형사처벌 받을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저한테 의견을 주셨었어요. 네네. 그런데 그 단국대 교수님이 그런 거를 조금 심하게 한 것 같기는 해요. 그 공동저자를 이렇게 뭐 분배하고, 그러니까 그 책임저자 입장에서 공동저자나 제일저자 이런 걸 분배해서 줄 수가 있는데 그걸 약간 부적절하게 한 건 맞는 것 같다. 그냥 그런 생각이죠. 사실 저는 근데 이 논문에 대해서 제일 저자라는 얘기가 빵 터졌을 때는 사실 충격이었거든요. 저도 좀 사실은 왜냐면 제일 저자를 하기에는 고등학생이 그거 어리지 않나. 할 수 네. 있는 부분은 아닌데 너무 과하게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어쨌든 간에 저는 법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네. 법조인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 제일 저자 논문을 입시에 활용한 게 아니라는 사실. 네. 그래서 이거는 아무런 범죄와 관련되지 사실 이거 범죄를 다루는 재판 아닙니까? 형사재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에 관련된 사실이 아니에요. 유죄는 그럼 완전히 배제가 된 겁니까? 완전히 배제가 된 재판에서? 거예요. 그런데 예, 예. 검찰이 거기 주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강조해야 사람들이 또 들끓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사람들이 들끓는 지점이 제일 저자는 아니잖아. 이런 거를 이용하느라고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입시 문제는 그야말로 이 젊은 세대들 또 학부모 아유, 세대들에게는 그럼요. 최고의 공정의 어떤 그 화두예요. 네. 근데 거기서 만약에 이 이른바 사회적으로 이름난 특히 그 고위공직자의 그 자녀가 혜택을 입었다면은 이건 진짜 국민들의 어떤 네. 노기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 포인트를 이제 윤석열 검찰이 건든 거죠. 건드린 네. 거죠. 네. 예. 네. 근데 이제 지금 변변치 않은 그런 근거와 또 시덥지 않은 그런 공소장 내용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지금 유죄 판결로부터 많이 멀어졌다는 게 신유진 저는 그렇게 변호사님의 봅니다. 지금 여기까지 생각입니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의심스러운 게 많고 지금까지는 의심스러울 없다. 때는 예. 나만 의심스러울 것인가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려야 되는 게 아닌가 맞는가 그러면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무죄가 나올 것 같다. 근데 아마 무죄 판결이 나오게 되면은 이 윤석열 검찰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유죄 판결이 나온다라고 판단될 시점에 새로운 뭔가를 또 만들어낼 거야. 그래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또 추가 기소를 할 겁니다. 제가 예측하는 거 여러분 틀렸는지 맞는지 한번 좀 그때 가서 보시죠. 한명숙 전 총리도 그랬거든. 검찰이 그래요? 뭐 물고 올 만한 뭔가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약간 좀 이게 뭐 뭔가를 어떻게 해서든 뭐든지 만드는? 만들어내는 거지 뭐. 그 한명숙 전 총리도 무섭다. 제 예전에 그 곽영욱 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건으로 그 기소했다가 결국 아주 그냥 개망신을 당했어요. 무죄가 나오니까 무죄 나올 거라고 판단되는 그 전날에 새로운 건으로 또 기소를 합니다. 그게 바로 한만호 씨 사건. 한만호 씨 사건. 결국에는 그거 갖고 1심에서는 한명숙 무죄. 근데 2심, 3심 가가지고 졌어요. 그래서 한명숙 총리가 의원직 잃고 감옥도 갔다 오고 그런 고초를 겪었는데 네네. 요즘 뉴스타파가 지금 새로 보도하고 있어요. 그 판결이 대단히 잘못됐다. 한만호 씨도 변호인이 누구였느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예요. 그러니까 당시 검찰이 어떤 짓을 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네네네. 그 당시 그 또 한만호 씨를 그런 식으로 엮어가지고 한명숙 총리까지 엮어가지고 유죄로 만들었던 그 검찰의 검사들 지금 또 이제 윤석열 검찰에서 또 상당히 또 요직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예, 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진짜 이 사건은 뭐 세기의 재판인 것 같아요. 이 재판이 모든 세기의 재판이다. 저는 그렇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해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기소를 하고 검찰이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하는 거는 윤석열 총장이 그 조국 전 장관이 장관 이제 되기 직전에 대통령한테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다. 자기 반대한다. 왜 인사권에 왜 검찰총장이 어떻게 관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부터 해서 윤석열 총장이 칼을 갈고 그 검찰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편하는 조직을 검찰 조직을 이제 개편하겠다, 조직을 와해시키려는 그 수장으로 조국 장관이 오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목을 맞겠다. 치겠다라는 심정으로 칼을 뭐 완전히 꽂은 거죠. 네, 그 차원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윤석열에 대한 신임이 너무 깊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문재인 정부가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니까 윤석열 씨하고 이제 사실은 이제 협력이 잘 되고 또 검찰 개혁까지 갈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씨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세웠고, 그리고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 끝나니까 그때 이제 윤석열 씨를 검찰총장에 갖다 앉혔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서 당신이 검찰 인사 다 해라. 우리는 이런 거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겠다. 그 선의를 믿었던 거지. 그래서 뭐 인사권을 다 줬어. 그랬더니 윤석열이 심지어 그 공안부장까지 공안검사 출신을 써야 되는데 그 특수통을 갖다 앉힌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자기 출신 특수부를 그냥 싹 주요 요직에 포진을 시키니까 한 80% 되는 검사들이 확 열받은 거예요. 이거 이대로 가면은 내가 검찰을 통솔 못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였는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외부의 적을 만들어 놓고 야야야 저 조국이가 지금 우리 검찰을 난도질하려고 그런다. 우리 같이 가가지고 싸우자. 야 지금 조국이하고 싸울 때지 지금 우리 내부에서 특수통이니 공안통이니 무슨 형사통이니 그거 갖고 내부적으로 지금 분란을 일으킬 때야 조국 죽이러 다 함께 가자. 이렇게 해서 조국 죽이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하나가 됐군요. 하나가 된 게 아니지. 하나가 됐을까? 근데 하나가 됐다면 이번에 그때 당시에. 그 추미애 장관이 들어서자마자 검찰 인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수통으로 그냥 가득 찼던 검찰 요직을 그냥 뿔뿔이, 그러니까 윤석열 사람들을 다 뿔뿔이 흩어놓고 거기에 이제 공안부도 또 형사부도 적절하게 배치를 했는데, 여기에 반발해서 사표 내고 나간 사람이 이번에 미래통합당 송파에서 당선된 김웅 말고 없었어. 검사에서 반발 안 했어요. 김웅 씨. 예. 아무도 반발을 안 했어요. 네네. 근데 제가 아마 피아지원 법원에서 어떤 수사관이 검찰총장님께 바치는 글 해가지고 맞아요. 이거 검찰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어떤 피토하는 심정으로 검찰 왜 이래야 됩니까? 라는 어떤 길고 긴 글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윤석열 총장은 정말 잘못된 판단을 했고 그 잘못된 판단을 자기가 지금 책임질 수 없는 수준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이제 그거를 보더라도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그 이번에 이런 재판 과정들 그렇게 정말 검찰에 명운을 걸고 조국의 일가를 털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무죄 판결 나와봐. 그러면 이제 윤석열은 설 자리가 없어요. 윤석열을 내쫓을 방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당신 이제 그만해야지. 이게 아니야. 그러다 그만둘 윤석열이가 아니에요. 윤석열을 그만둘 방법은 이거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총장님 이제 그만하시죠. 이래야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들고 일어나야 검찰주의자들 사이에서는 그게 통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당신의 선택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그 주변의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 그럴 거예요. 상황이 올 수 있단 말이야. 지금 이번에 정경심 무죄 나봐. 무죄가 나오면 개망신이죠. 사모펀드까지 무죄 나봐. 그땐 진짜 평검사들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면 뭐 할 말이 없는 거지. 난 일어날 거라고 봐요. 지금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아까 240조 분량의 의견서를 냈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예시로 든 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사례예요. 아, 근데 과연 이 비교가- 정경심 사건과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이 과연 비교가 될 수 있는 사안인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사건의 경우에는 삼성으로부터 50억 이상의 뇌물을 받고 국정농단을 해서 실제로 이제 징역 30년, 20년 가까이 총합쳐서 선고가 된 사건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사건과 지금 이 사건을 같이 놓고 보고 있다. 무리하게 검찰이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비교 대상이 아닌 네. 것 같은 그쵸. 네. 국정농단 황당하잖아요. 사태와는 그 무엇보다도 저는 오늘도 저 용칼에서 얘기한 건데 윤석열 씨는 이 내로남불의 극치입니다. 조국이야말로 내로남불의 극치다. 조로남불이다 이런 얘기 많이 네, 했잖아요. 맞아요. 많이 했죠. 아, 네. 조로남불은 이 그 윤로남불에 비할 바가 윤로남불. 못 돼요. 비할 바가 못 돼. 예. 그 춘로남불로 합시다. 춘장이니까 춘로남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 장모 사건 봐봐. 네, 장모 사건. 그 채널A 사건 진짜. 봐봐. 네. 채널A 사건은 채널A 기자의 잘못을 갖고 MBC가 보도를 했는데 채널A를 수사하면서 MBC도 수사라. 이 말이 됩니까? 그걸로 균형을 잡으래.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이 아유, 문제 참. 명백한 이 검찰의 자기 측근과 관련해서 이 수사의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사안을 좌우의 문제로, 그 정의와 불의의 문제가 아니라 좌우의 문제로 바꿔버리려는, 그 완전 논점을 흐리려는 맞아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검찰총장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내로남불의 극치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윤석열 총장이 막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네. 막 2위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네. 그 자체로 이 검찰이 정치를 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된다고 그런 생각이 반증이죠. 듭니다. 게다가 또 장모 문제는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는데 잔고증명서 네. 그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더 큰 사기를 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거 위조죠. 아닙니까? 예. 아니 이게 성적증명서보다도 이게 문제가 안 될 위조입니까? 그 돈이잖아요. 그거를 바탕으로 누군가한테 네. 보여주어서 금액적인 그건 걸로 얘기를 100% 하려고 어떻게 하는 보면 건데. 사기에 이용될 수밖에 없는 물론 행사죄가 이제 뭐 무슨 저기 표창장 위조도 심각한 그런 범죄죠. 그런데 이 잔고증명서에 비하면 정말 그야말로 그 뭐 저기 조족지혈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아니 근데 말씀. 이제 생각을 해봐. 우리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했던 말이 있는데 잔고증명서를 왜 뜨냐? 왜 조작하냐? 그 집에다 붙이려고 자랑스럽게 뭐 상장 붙이듯이 액자에다 집에다 넣어서.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나 이만큼 잔고 있어. 이게 자랑하려고 네. 그거 조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있으면 다 숨기지 않나요? 아유,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러지 않나? 예. 사고 치려고 사기 치려고 그 잔고증명서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도 안 해.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잔고증명서도 어떻게 보면은 공소제기 기간이 도과가 될 뻔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여론이 계속 힘을 실어가지고 겨우겨우 그렇죠. 네. 밀려서 공소를 제기했잖아요. 뭐 수사를 한다고는 하는데 뭐 특별한 얘기는 뭐 나오진 더 않네요. 이상 없어요. 네네. 더 이상 없어요. 그냥 흐지부지 끝나면 네. 안 될 일인 것 같기도 하고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건에 예. 관련해서는 얽힌 사연이 네. 공소시효가 도과된 사건이 많고 그나마 그 건이 지금 남아 있는 건데 그것도 더 이상 뭐 얘기가 안 정보 안 나오니까 나오죠. 예. 잠잠하네요. 그러네요. 예.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어차피 그러면 뭐 이 김용민 뭐 선생님 말로는 선생님 오늘은 배울 게 많았나요? 선생님이라고 하셨다가. 열변을 터져서 내가 선생님이 줄 알았어. 배울 게 많으셔가지고. 선생님, 예. 선생님 그 예. 반열에 올랐어요. 우리 또 김용민 선생님 생각으로는 그러면 이게 무죄가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무죄가 나오기 전에 예, 예. 새로운 걸로 기소하고요.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하는지 아세요? 예, 예. 청경심의 새로운 혐의가 드러났다. 나왔다. 그러면서 거기에 집중해. 그래갖고 다음날 예를 들어서 그 무죄 판결이 나와봐. 네. 그거 취급도 안 합니다. 청경심의 진짜 범죄가 여러 번 발견됐습니다. 물타기 한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나 안 하나 보세요. 진짜로. 예, 진짜. 이거 여러분 알겠다, 기억하세요. 진짜. 요거. 예, 이거 레전드 영상이 될 수도 이거 있겠네요. 그렇죠. 예, 예, 성지순례가 될 겁니다. 성지순례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예. 두 달 전 예. 컨텐츠를 지금 보고 계시네. 자, 김용민 선생님의 성지순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아. 예.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제가 단국대 그 교수 아들 네. 그리고 이제 그 친구 또 다른 친구의 뭐 증인 신문 이런 것들을 쭉 지켜보니까 그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최강욱 당선인에게 보냈던 검찰의 소환 통보서가 과연 피의자 소환 통보서인가 참고인 소환 통보서인가 이게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그거는 네. 참고인 소환 통보서가 맞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참고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 추측이죠. 검찰이 이제 다음 기일에 밝히겠죠. 그걸 언제 피의자로 전환이 됐는지는. 근데 증인들 신문 과정에서 하나같이 나온 말들이 뭐가 있냐면 확답은 하지는 않았지만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피의자로 전환된다는 뭐 압박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증인은 뭐 그런 적 없다, 뭐 노코멘트 네. 이러면서 그 대답을 하는 걸 굉장히 꺼려했거든요. 그걸 보면 참고인으로 불러서 수사에 협조한 사람은 피의자로 전환하지 않고 만약에 수사에 협조를 안 했다면 피의자로 전환했을 거라. 그래서 최강욱 당선인만 유일하게 지금 피의자로 기소가 된 거잖아요. 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피의자로 소환 통보한 게 아니라 일단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네. 조사해 보고 협조하면 기소 안 하고 협조 안 하면 기소할 생각으로 참고인 소환 통보서를 보낸 거다라는 이게 가능한 그런 얘기예요? 추측이 이거 맞아요. 네. 그런 네, 아니, 저도 맞죠? 이거 맞다고 생각이 들고. 아니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냐고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나 봐요. 저도 처음 봤어요. 원래 이래요? 사실 이렇게 하면 안 이렇게는 되죠. 안 하죠. 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되는 예. 건데 네. 지금 검찰이 그만큼 그 최강욱 당선인 그러니까 대표 그 열린민주당 맞죠? 네,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던 그 타이밍이 검찰이 또 굉장히 쪼이면서 그렇죠. 그 했잖아요. 중간 인사 네. 나기 바로 직전에. 네.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야. 라고 당장 해. 라고 결제도 안 받고 그렇죠. 급하게 서둘러서 기소를 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그러니까 소환 불응할 경우에는 뭐 소환 없이도 소환 조사 없이도 기소할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그거는 피의자로 부른 다음에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은 뭐 예, 예. 소환 없이도 그렇죠. 기소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어떻게 참고인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참고인은 이 수사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도움을 주는 사람인데 갑자기 피의자로 전환시켜 버린다는 것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싶어서. 그거를 예, 예.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를 기소한다. 아, 안 되겠어, 너 기소. 그러니까요. 내 편 안 들어? 맞아. 기소야, 너. 그렇게 된 이렇게 거예요. 되는 네. 겁니까, 그러면? 그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기 초등학생도 때문에.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네, 예, 정말 예. 말이 안 되죠.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한 번도 얘기를 들어보지 않고 이제 공소사실을 썼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사실을 특정을 못해요. 특정을. 자기들이 무엇을 기소해야 될지를 모른 채 기소를 해버렸기 때문에 일단 기소해라고 이제 내려오니까 위에서. 일단 기소해봐. 네, 진짜예요. 일단 기소해봐. 야, 일단 가자. 약간, 야, 가자. 공대로 가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치러 가자. 이런 이제 일단 이성윤 기소가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로 해서 소환해서 한번 조사는 한 다음에 기소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아, 이렇게 그러니까요. 의견을 제시했는데 네. 그 서울중앙지검장을 패싱하고 윤석열 총장의 직접 지시로 이렇게 기소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최강욱 당선인의 첫 재판에서 이제 네. 많이 회자가 되면서 약간 좀 놀림거리가 되기도 한 것이 공판검사가 변호인한테 공소사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인이야 그거 공소사실에 써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건데 그걸 우리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기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했죠. 있습니까? 없죠. 자기들이 네. 물론 아무래도 그 공판 검사는 또 달리 있으니까. 아니 그 이전에 하나 물어볼게요. 아니 자기가 수사한 검사가 와서 그렇게 해가지고 재판정에서 저기 이 피고의 잘못에 대해서 그 처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공판 검사한테 맡기죠? 아 그거는 이제 또 검경 수사권 분리와 또 연결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원래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는 분리가 돼야 되는 게 그래요? 네, 그건 저는 그건 그래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니 왜 그런지 전혀 몰라가지고 제가. 네, 설명해 주세요. 의견을. 네. 제 개인 의견입니다. 네. 네네네. 네. 민사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당사자로서 싸운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아, 그러네. 재판부는 예. 그 당사자가 주장한 것만 보고 판단을 해요. 예. 근데 검사의 경우에는 객관 의무가 있어요. 공익의 대표자로서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피고인이 무죄라면 무죄를 구형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다면 그것도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어찌됐든 공익의 대표자로서 아.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만약에 예. 수사검사가 공판검사로 나온다고 쳐봐요. 눈이 뒤집히지 않을까요? 아 무죄 나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눈에 해서 불이 나는 거죠. 무죄를 그렇기 입증하려고 때문에 했는데 무죄가 나와? 개새끼예요. 객관이 그냥 재판에서. 객관성이 안 돼요. 판사님. 아니 그러니까 이 새끼 개새끼인데. 아 무죄 맞아요. 아유 막 이러면서. 이제 맞아요. 그래서 아 무조건 유죄야. 아 내 말 들어 무조건 유죄야. 아 제가 유죄라고 안 가 집에. 뭐 이러면 어때? 아, 대박.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만약 혹시 그렇게 되면은. 맞아요. 아, 그래서 무죄라고 사실은 그래. 제가 그걸 잘 몰랐는데 예전에 그 저기 제가 한번은 그 어떤 그 이 극우 네티즌한테 한번 그 트위터에다가 한번 욕설을 날렸는데 그게 또 재판이 걸려가지고 네, 제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부디 X가세요. 부디 X가세요 사건이. 아, 전설의 그 유명한 X가세요. 사건이요. 알죠? 뭐 저기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전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사실은 뭐 그 정도면은 부디 X가세요 6자 중에 X가세요가 쟁점 아닙니까? 네. 세요 꽉 필. 빼고 그럼 이두 개 남는 거 두 개. 부디 여기에 또 저 X네. 이 정도면 이게. 어. 이 정도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로 가도 되는데 정식 기소를 했어. 내가 수사에 전혀 협조를 안 하니까 아 그때 박근혜 정권 초기에서 나도 이 판사 판으로 막 나갔어요. 심지어였구나. 그래서 이제 재판정에 네. 섰는데 네. 오락 보니까 검사가 달라요. 여성 검사신데 봤더니 이게 공판 검사. 맞아요. 아 공판 검사 그때 처음 알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재밌었던 게 이제 2심이었는데 네. 그 판사님이 여성 판사님이셨고 네. 그 변호인이 누구였냐 이재정 의원. 어. 요거 아, 이재정 의원이시죠? 이재정 의원이셨고 그때 변호사였을 때 네네. 공판 검사도 여성이었어요. 아 근데 이 여성 판 검사 변호사가 나의 이 X가 이 발언을 듣고 이제 이게 막 논란을 벌이는 모습을 서로 보면서 막 이렇게 주장을 이건 녹음을 해놔야 되는 건데. 아, 참. 그 지읒은 그런 의미의 지읒이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김용민 씨 유행어였다면 해괴한 걸 놀릴 펴시고. 네. 근데 다행히 또 우리 이재정 변호사가 잘 해주셔가지고 네. 선고유예로 결론이 났어요. 야. 20만 원 선고유예. 네, 그래요. 그걸 2심까지 가져갔다고요? 와. 이 30까지 갔어 결국. 대법원까지 갔어요? 네, 대법원에서 물론 대박. 그게 기각됐다고 그럽니다. 아, 네, 판례에 기각됐다. 길이길이 남아 계실 것 같은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예, 판례에 남아 계시겠네. 근데 나는 그래서 선고유예라고 해서 아 그럼 뭐 이제 뭐 지워지는가 보다 했더니 지워지는 게 아니라면서. 아, 네네네. 그거 나중에 내가 선고 출마하면 그 공보에 나온다면서. 아, 나와요. 그 뭐라고 해명하지? 저 유행어를 했습니다. 유행어를 써가지고. 예. 아, 판례에 길이길이 남으실 것 같은데요, 느낌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아, 근데 공판 검사. 이 공판 검사 저도 사실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뭐 대학생인 시절에 왜 우리나라는 공판 검사라는 걸 둘까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재판을 하루 종일 하잖아요. 네. 근데 수사 검사가 재판 있는 날 다시 법정에 갔다가 또 수사하러 갔다가 법정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기가 불편해서 바쁘실까봐. 아마 그런 취지 사실은 없진 않아요. 왜냐면 네, 공판 그렇겠죠. 검사는 하루 종일 앉아갖고 재판만 하니까 네. 이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 편리함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저는 검찰이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이런 객관 의무라는 거를 좀 더 잘 한번 구현해 봐라라는 취지로 공판검사 했을 거라 생각을 안 한 거죠 아예. 그런데 지금 변호사님이 굉장히 원칙적인 원론적인 모습을 보여준 맞아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검찰은 맞아요. 객관 의무가 있는데 객관 의무라는 게 좀 어려운 말이긴 해요. 이게 그냥 뭐라 그래 객관적이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도 검찰은 공익의 대변자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다면 그걸 제출을 해야 되는. 해줘야죠. 그 그게 저기 바로 그렇죠. 그 이분정 검사께서 네. 예전에 그 무죄 박형규 구형이죠. 목사님이라고 민주화운동에 앞장서셨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네. 근데 이 양반에 대해서 검사로서 무죄를 구형했어요. 그렇죠. 무죄 구형도 있나 세상에?
그래서 징계를 검찰에서 받았죠. 난리 났죠. 징계를 받았어, 예. 징계를. 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정말 이렇게 하고 있어 갑자기. 뭐 야, 하시나?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요. 키 칼라 깎고 계세요 지금. X 까는 거보다 낫잖니. 키 까는 거. 아 형님 우리 엄마인 줄 알았어요. 엄마인 줄 알았어? 과일 까면서 말씀하시니까 예. 아, 이게 까서 먹으면 더 좋은 점이 네. 이게 한 입에 크게 이렇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맞아, 맞아. 이게. 공판검사 얘기로 돌아가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아 근데 네. 공판검사 제도가 있어도 사실 그 둘의 검사, 그러니까 수소 저희 수사를 했던 검사와 뭐 공판검사가 뭐 친분이 있다거나 이러면은 뭐 사실 그게 뭐 이 사람의 뜻이 이 사람으로 옮겨져서 검찰은 뭐 하나의 동일체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사실 별 차이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사실 되게 중요한 사건 있잖아요. 이렇게 뭐 페이지가 굉장히 많은 사건, 공판 검사가 기록만 봐서는 정확하게 이게 어떤 사건인지 파악하기 좀 어려운 사건들도 있고 네.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무게감 있는 사건들은 다 수사 검사가 들어와요. 네, 들어온 직접 같이 사건들이 들어와요. 있어요. 네. 같이 네, 서로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같이 들어와서 뭐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사건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재판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앞으로 진행 방향을 설정할 때 계속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의 올바른 방향은 수사검사, 공판검사 같이 앉아서 이게 서로 토의를 나다가 야 이거는 무죄잖아. 서로 이런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시기가 빨리 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게 안 됐죠. 그러니까 지금 안 오나? 그러니까 사실 참. 수사검사, 공판검사 예, 예. 분리라는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검사 조직 체계 안에서는 그 어떤 그 원칙을 실현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를 해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이런 구조가 필요했던 거죠. 오히려, 그래서 예, 그게 그렇게 이제 좀 바뀌어진 잘 것도. 정착이 됐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네. 왜 어려우냐면 일단 공소가 제기될 때까지 결제 라인 타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있어요. 이거를 바로 이 공판 검사가 바로 깔 수가 없어요. 그럼 결제를 다 까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다이렉트를 깔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 그 구조가 있군요. 네, 결제를 하고 오기 때문에 네. 저 무죄 같은데 그러면 네가 검사야? 제정신이야 나가. 야, 맞아, 너 맞아. 검사가 지금 무죄라는 거야 지금? 맞아.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 결제 다 받았어 이거. 그러니까. 야 이거 내 생각이 아니야. 결제 받고 온 거야. 무죄라고 생각하고 들어가. 그러니까 이거 맞아. 아닙니까? 예. 김